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정상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소개확보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개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강한 고객 발굴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롱런에 대한 영업인들은 항상 또 이 고소득으로 일을 잘하길 원하고 높은 실적과 오래도록 꾸준히 일을 하기 위해서 영업직에 분명히 뛰어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결국은 가만 고객 발굴에서 실패하고 확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만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영업을 접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 소개 확보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개 확보를 여러분들 터득한 사람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해요. 극소수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영업인들이 이제 DB 영업을 하거나 이관 고객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만 고객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그러시는데, 이 DB 영업 같은 경우 여러분 또 DB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2배 이상이 늘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체적으로 이 소개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가만 고객 창출을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 소개 확보에 다들 실패하고 어려워한단 말이죠.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지난번은 저희가 헤드라인이었으면 이제는 그 실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 확보는 여러분 오로지 경험으로만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강의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초회 면담이나 지금까지 과정들은 뭔가 머리로서 이해가 되는 점이 있는데, 이 소개 확보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터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터득한 사람들은 이거를 가르쳐주기가 참 난해한 게 뭐냐면, 이걸 실전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소개 확보를 완전 마스터한 사람이 행하는 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속 많은 소개 요청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앞으로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야구공이 날라옵니다. 야구공이 날라오는데 야구공에 맞는 사람이 있고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타이밍이죠. 예, 야구공이 날라올 때 타이밍에 맞게 피하는 분들은 야구공을 피하는 것이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야구공에 맞겠죠.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소개 요청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소개를 요청할 뿐인데, 어떤 여러분 대단한 스킬이 있거나 뭐 놀라운 화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소개 요청을 하는 건데 고객의 타이밍에 따라 틀려요. 이것을 여러분 몸이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공이 날라오는데 피해야지 이러면 아니, 몸이 그냥 공이 날라오는 순간 저절로 피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 단련되어 있는 무술인들은 주먹이 날라오면 저절로 피하지 않습니까? 오랜 훈련을 통해서 되잖아요. 이게 이 소개 요청은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머리로 배울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수많은 소개 요청을 통해서, 아니면 좀 소개를 진짜 잘 받는 어떠한 멘토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빠르게 터득할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경험으로만 터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몸이 반응해야 돼요. 고객을 만나다 어느 순간 타이밍이 되면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소개 요청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럼 소개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몸으로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소개 요청을 어떻게 터득했느냐, 저는 2002년도에 이 보험업계에 처음 입문하면서 완전 영업직에 뛰어들었었는데, 저는 첫 달부터 사실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종신보험으로만 첫 달에만 40건을 계약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인 시장이 첫 달 만에 끝난 거였어요. 지인 마켓이. 예.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지인이, 제가 보험 세일즈 하기 전에 지인 엄청나게 준비했겠습니까? 저도 일반 사람과 똑같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또 중간에 고깃집 했었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100명도 안 되죠. 5, 60명 정도의 지인을 가지고 지인 마켓을 갖고 영업을 시작했는데, 첫 달에 40건의 계약을 해버리니까 지인 시장이 한 달 만에 고갈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 달부터 소개 확보를 못 받으면 영업을 그만두게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소개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독학으로 터득한 건데, 그래서 소개 확보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죠. 아, 소개는 타이밍 싸움이구나. 이 타이밍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들으시고 분명히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겠지. 실전에 가서 해보면 안 돼요. 정답건데 안 될 거라고 해. 그걸 몸으로 터득해야 돼. 이건 머리로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물론 이 과정을 여러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타이밍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결론은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전적인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만들려면은 엄청난 소개 요청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터득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소개 확보는 오로지 경험으로만 터득할 수 있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개 확보. 여러분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왜 개가 있을까요, 개? 여러분, 개는 낯선 사람이 오면 자동적으로 왈왈 짖죠? 소개는 그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업인들은요, 사람만 만나면 소개받을 궁리를 자동적으로 해야 돼요. 이 습관이 들어야 돼요. 소개는 습관입니다. 사람 만나는 순간
소개받을 생각만 머리 가득 차야 돼. 걔가 낯선 사람 만나면 자동적으로 짖듯이 영업인은 고객을 만나면 무조건 그 지인이건 낯선 사람이건 처음 만난 사람이건 간에 머릿속에 소개 이게 완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헤빗입니다. 자, 계약은 성공의 척도이죠. 소개는 생존의 척도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가만 고객 창출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길, 그만두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가만 고객 창출만 제때 되시는 분들은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은 영업인들이 왜 그만둡니까? 돈을 못 벌어서 그만두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 단계인 더 이상 만날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때 결국은 영업직을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성공의 척도이지만 소개는 생존의 척도이라는 것을 꼭 가슴속에 매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개는 영업인의 호흡, 심장 같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고객을 만나면 소개. 네. 소개는 계약의 시작이자 마무리이다. 여러분이 꼭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개 영업은 영업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영업이나 상위 초특급 1% 안에, 정말 그 1%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무조건 장담컨대 소개 영업 아니면 키맨 영업이에요. 거의 다 키맨 영업을 합니다. 소개 영업이 확장된 게 키맨 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개 영업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결국은 1% 안에 들어가는 영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상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클로징 잘하겠죠, 물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본받고자 하는, 되고 싶어하는 영업의 세일즈 슈퍼스타들은 결국 소개를 잘 받아요. 귀신같이 잘 받아요. 계약할 만한 사람들을 잘 찾아내서 소개받는 거예요. 영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상담을 못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영업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품 지식 더 많이 하는 분 훨씬 많습니다. 왜? 교육을 많이 받아갖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영업인들 교육 과정 가보면요, 일 진짜 잘하는 사람 나타나지도 않아요. 고객 만나냐고 바빠갖고. 오히려 실적이 적으신 분들이 상품 지식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공부했을 테니까. 그런데 왜 실적 퍼포먼스는 그렇게 교육도 안 받으신 분들이 나오느냐? 그분들은 되게 소개를 잘 받아요,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개는 영업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소개받기는 정말 쉽습니다. 깨우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개받는 건 여러분들 돈이 들어가나요? 돈 안 들어가요. 소개 요청하는 사람들도 어떠한 큰 제품, 어떤 뭐가 필요하거나 어떤 뭐 상담 자료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메모장과 볼펜 하나만 있으면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해주는 분 입장에서도 소개해주는 게, 남 소개해주는 게 돈 들어가나요? 여러분, 구매 단계에선 돈 들어가죠.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년, 10년 돈 오래도록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몸 상태도 허락돼야 되겠죠. 몸에 병 경력이 있다든지 거절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계약은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소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안 하면 소개받기는 사실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영업인이 깨우치기가 어렵단 말이죠. 왜? 그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개 요청을 제대로 안 해봤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경험이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모른단 말이에요. 소개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개 요청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지금도 소개 요청을 이런 식으로 해요. 아, 네, 고객님, 그 주변에 보험하시는 분 하나 있으면 꼭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는, 아, 고객님, 혹시 주변에 이런 거 사실 만한 분 있으면 꼭 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소개 요청한 게 아니에요. 제 표현에 의하면 이거는 소개를 장난치는 거예요. 이건 소개 요청한 게 절대 아니에요. 왜? 아니, 내 앞에서도 안 해주는 그 고객이 나하고 사라지면 해주겠습니까? 소개받는 건 내 일이지 고객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가요? 그죠? 소개를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영업인들이 소개받는 걸 실패하는 이유는 소개 요청을 제대로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립 서비스를 한단 말이죠. 네, 소개 요청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소개 요청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소개는 마음가짐과 타이밍에 좌우된다. 어떤 마음가짐? 항상 영업인 마음속에 소개, 늘 소개, 자나깨나 소개, 그게 있어야 돼. 진짜 영업인은 맨날 그 생각만 해야 돼. 어디 가야 소개받을 수 있나? 누굴 만나야 좋은 사람 소개받을 수 있나?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가짐이 항상 있어야지만이 고객이 어떤 타이밍을 알았지, 즉각적으로 알았지. 아, 이때 소개 요청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 상태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요, 고객이 타이밍을 읽을 수가 없어요. 마음 안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고객의 마음에 울렁임이 있는 것을 딱 찍어내갖고 요청이 딱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 늘 항상 소개받으려는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고 항상 행동이 기반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타이밍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소개는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소개 요청하면 고객이 해줄까? 소개 요청하면 고객이 싫어하지 않을까? 소개 요청하면 고객이 나한테
이제 거절하는 게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는 게 소개 요청을 잘 받는 비결입니다. 소개는 당연히 해주는 거야. 당연히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자, 구체적인 이제 왜 소개받는데 실패하는지 그런 사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영업인들이 이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소개 요청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고객도 어떻게 소개해 주는지를 몰라. 여러분, 가만 고객 발굴하고 누군가 소개해 주는 거 고객은 관심이 없어요. 해본 적도 없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요즘에 콜 영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10몇 년 전에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는 콜 영업이 되게 쉬웠어요. 한때 걸면 걸리받아서 걸리면 콜 영업이 되게 쉬워. 콜 영업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지금 힘듭니까? 보이스피싱 등장했죠. 지금은 너도나도 은행이건 금융권이 어디건 부동산이건 다 콜 영업이니까 이제 고객들이 지친 거야. 그죠? 이제는 다 그런 거에 거절에 익숙해진 것이죠. 여러분 10몇 년 전에 콜 영업은요, 진짜 그때는 블루오션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영업이 다 그랬겠지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혹시 분명히 많이 보험 세일즈 지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보험 세일즈 본인이 하기 전에 이전 단계 보험 계약 해보신 적 있죠? 혹시 그때 설계사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계약을 했던 그 설계사가 여러분들한테 소개 요청한 적 있나요? 없죠. 소개 요청한 사람이 극도로 없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백화점에서 여러분들이 옷을 한 벌 샀어요. 그랬더니 딱 사자마자 그 백화점 있는 직원이, 아, 고객님 오늘 만족하셨습니까? 잠깐 이 제품을 소개해 줄 만한 분 소개 요청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죠? 왜 이게 어렵냐면요, 소개 요청을 하는 사람이 극도로 적어. 정말 1% 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도 당황스러운 거야. 몰라. 이런 경험이 처음이거든. 대면에서 면전에서 소개 요청하는 사람은 못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고객도 해주기가 싫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업인이 어떻게 소개 요청하는지 모르니까 고객도 어떻게 소개해줘야 되는지 모르고, 영업인이 누구를 소개받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고객도 누구를 소개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고객도 지인이 가족도 있고 형제자매도 있고 친척도 있고 핵심 지인도 있고 좀 대면대면한 지인도 있고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누구를 소개해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걱정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소개를 받으려면요, 지정을 해야 돼요. 누구를 소개해달라고. 이게 가장 좋은 건 이름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개 마인드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상담할 때 단계에서 상담 방식이 틀려요. 계약 마인드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 사람이 계약할지 안 할지 관련된 질문만 하고 그 관련된 내용을 자꾸 캐묻거나 얘기를 하겠죠. 소개 마인드 돼 있는 분들은 그 질문 안 해요. 그거보다 더 포괄적인 질문. 이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누군지, 지인은 어떤지, 어떠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 인간관계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위치인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핵심 지인을 찍어놔야 되거든. 가장 좋은 건 저 같은 경우에 실전에서, 고객님 떡이 생겼으면, 정말 맛있는 떡이 생겼으면 가장 누구하고 나눠 먹으실래요? 3명만 알려주세요. 그럼 이름을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제일 친하게 지내는 사람, 아니면 그 고객이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 이름을 끄집어내서 소개 요청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고객님 주변에 아는 분 소개시켜 주세요, 절대 못 받아요. 왜? 아니, 고객이 아는 사람이 주변에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한두 명, 거기 누구를 소개해달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를 소개받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고객도 누구를 소개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고객이 소개 대상자에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영업인이 모르니까 알려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객도 내가 내 지인한테 어떻게 연락했는지 몰라. 안 알려주니까. 그죠? 그 고객이 소개 대상자한테 어떻게 접근해, 어떻게 연락해. 그러니까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문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카톡을 보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 알려주니까 그 사람도 내가 소개를 누군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 예. 자, 고객이 소개 대상자에게 영업인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안 알려주니까, 또 이 사람은, 고객은 내 지인한테 이 영업인을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지를 몰라. 자, 대표적인 이런 경우 많습니다. 막 강하게 요청했어.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두려운 마음에 떠듬떠듬,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지인 한번 알아볼게요. 전화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보험 있니? 이렇게. 그러면 그 상대방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야, 나 보험 같은 거 많아. 너 이상한 거 뭐 나한테 권하려고 그러는 거지? 딱 거절 날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고객은 이제 상처받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영업인이 받아야 될 거절을 고객이 받았잖아. 그럼 고객은 마음의 문이 딱 닫히면서 이제는 소개 다신 절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소해줘야 된단 말이지. 나를 어떻게 고객한테 그 사람한테 소개시켜줘야 되는지 그 스크립트를 알려줘야 돼. 스크립트를 부드럽게 접근하는 방식. 예. 고객이 소개 대상자에게 영업인을 어떻게 설명해줄지 모르니까 고객은 지인에게 영업인을 어떻게 알려줘야 하는 건지 모르는 것이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여기 글씨가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대상자에게 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여러분 타이밍이죠 항상 이것도, 그죠? 소개받은 대상자에게 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못 알려주니까, 그러면 그 고객도 소개해준 지인을 영업인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를 몰라. 그죠? 여러분 그 이름하고 연락처 받아갖고 전화해봐야 그 전화번호에 전화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소개해준 사람한테 그 영업인을 뭔가 마케팅을 해준다든지 뭔가 해주는 요소가 있어야 돼요.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미팅이 성사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이름하고 연락처 받아갖고 전화해봤자 이게 잘 안 돼요. 특징이. 다시 정리해 말씀이면 소개받은 대상자에게 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영업자가 잘 모르니까 못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도 소개해준 지인을 영업인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돼요. 자, 고객이 지인에게 영업인을 소개하다가 거절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줘야 되는지를 또 몰라. 그죠? 그러니까 고객도 지인에게 영업인을 소개했다가 반응이 안 좋은 경우에 대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게 또. 거절 나갈까봐. 그죠? 여러분들 거절받기 싫은데 고객은 거절받기 얼마나 싫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영업인 선한 마음에 도와줬다가 거절받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어야 돼요. 고객이 소개 이후에 느끼는 걱정과 불안감. 여러분 누군가 소개하는 건요 되게 불안해. 왜? 그 영업인이 가갖고 무슨 일 벌일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얼굴에 또 먹칠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행여나 내가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더니 전화 오더니 야! 어떻게 너 그런 사람 소개시켜줄 수가 있어 엄마? 야 다른 부담이나 주고 말이야. 이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자, 영업인이 요청한 대로 해줬다가 자칫 벌어질 수 있는 부정적 상황에 대해 두렵고 걱정되는 거야. 그 마음을 또 해소해줘야 되거든. 이게 안 되면 소개가 안 나와요. 또 소개가 나왔어도 추가가 된 소개들 이것이 안 나온단 말이죠. 자, 소개를 해준 고객에게 어떻게 보상해 줘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 아무런 보상 없이 영업인을 위해 낯설고 난감한 일을 하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아닌가요 여러분? 보상 전혀 없는 일 여러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고객 입장 내면 영업인이 소개해달라는데 괜히 소개해줘봐야 욕이나 먹을 것 같으면 여러분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줘요 절대로. 아닙니까? 자칫하면 인간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데 영업인 때문에. 왜? 아니 영업인은 내가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것 때문에 알게 됐지만 지인은 나하고 십몇 년 알고 지내는데 괜히 영업인 하나 내가 잘못 쓰겠다고 욕이나 얻어먹고 본전도 못 찾게 될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해주시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해소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글씨는 가린 건 자 요겁니다. 소개 고객으로부터 계약이 나왔을 때 어떤 보상책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니까 소개로 인해서 영업인이 이득을 봤을 때 어떤 보상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이 있어야 그 행동이 또 일어나요. 선순환이 일어나. 그죠? 행동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개해준 고객들한테 뭔가 보상책을 준비해야 돼요. 소개해줘서 계약이 나왔을 때도 뭔가 해줘야 돼. 안 해주면은 그 고객은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요. 결국은 내가 남 일 대신해준 거네? 나 남는 것도 없고 이거 뭐야? 왜? 내가 고객의 영향력을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만이 소개가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소개 단계에서는 어떻게 요청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누구를 소개받았는지를 지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돼요. 전화를 시킬 것인지, 문자를 보낼 것인지, 날 어떻게 알려줄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딱 해줘야 돼요. 저를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소개받는 대상자한테 이 사람이 해줘야 돼. 나를 좀 홍보해달라든지 이렇게 그런 과정을 해줘야 돼요. 부드럽게 미팅이 성사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거절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혹시 고객님 소개하시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이렇게 대처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고객이 소개 이후에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소해 주셔야 돼요. 소개해준 고객에게 여러분 보상을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크지는 않더라도 마음의 선물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고객은 절대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왜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 소개자를 통해서 영업을 되게 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타당한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계약한 고객한테는 선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소개해준 고객한테는 100% 선물해줬어요. 네,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몸이 체득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이걸 저는 어떻게 깨우쳤느냐. 소개 요청을 해보다 보니까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터득한 거예요. 제가 이게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스크립팅할지 이 모든 것들이 이 강의하면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터득한 건데, 어떻게 터득한 거냐. 소개 요청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걸릴 때마다 알게 된 거야. 아, 이 고객이 이런 마음 때문에 못 해주는구나. 아, 고객이 이런 일이 있어서 못 해줬구나. 아, 고객이 이런 일 때문에 해줘갖고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녹아나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소개 요청을 이 필드에서, 영어 필드에서 엄청나게 그 경험을 쌓으면서 이걸 체득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영원히 안 까먹게 돼 있어요. 이 소개 요청은 여러분 이게 몸이 반응한 거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되게 단계가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물 흐르듯이 그냥 슉 끝나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실전에서 그냥 5분이면 소개받아요. 바로 5분 만에 소개받습니다. 뭐 별다른 말도 필요 없어요.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타이밍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림은 뭐냐면 요건 뒤에 다시 한번 제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어떠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지 탐색하실 것, 상담 단계나 처음 만난 단계에서, 아니면 소개를 받기 전에 소개받을 지인의 이름을 알아내고, 2번 미 준비한 소개장에 이름을 적고 또 팩터 파인딩이 들어가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인가? 그죠? 그냥 이름하고 연락처는 전화번호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하고 이 원소개자 무슨 관계인가? 왜 나한테 소개를 했는지 그 추적을 해야 돼요. 그거를. 그 다음에 소개의 중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불안감 해소시켜주고 연락처를 받고, 그 다음에 가급적 지인에게 그 전화시켜야 돼요. 고객한테.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하면 힘들죠? 가장 좋은 거는 그 고객이 전화시켜야 돼요. 예. 이게 의외로 쉬워요. 왜? 그 고객은 그 사람한테 맨날 전화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전화 안 하는 사람 소개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의외로 이게 쉽단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소개받은 감한 고객에 바로 즉시 내가 딱 소개받았어. 그 다음에 나오자마자 바로 전화해야 돼요. 왜? 이것도 타이밍이 지나면 약발이 떨어지고 이게 안 돼요. 미팅이 잘 안 잡혀요. 즉시 전화 접근을 할 것. 그 다음에 소개 후속 관리 및 추가 소개용을 소개 요청.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 확보에 대해서는 이 5가지 법칙을 꼭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유상종의 법칙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하고 놀아요. 골프쟁이는 골프쟁이하고 놀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어울리죠. 다시 말하면 좋은 고객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고객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그레이드 수준으로 논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개 확보에 눈을 뜨게 되면 좋은 고객 찾고 관리하는데 아주 그냥 이게 집중을 갖게 돼 있어요. 왜? 좋은 고객 주변에 또 좋은 고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고객은 계약하는 고객이겠죠?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좋은 고객은 좋은 그런 인맥을 갖고 있는 고객이에요. 이게 진짜 좋은 고객. 왜? 한 발짜리 계약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특화된 관리가 또 필요한 것이고 고객 관리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유유상종의 법칙입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어울린다는 거.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되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하고 어울립니다. 약속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약속 잘 지키는 사람하고 어울려요. 안 그런가요? 난 약속 칼같이 잘 지키는데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음식 먹는 거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운동 좋아하는데 운동 싫어하는 사람 친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첫 번째 유유상종의 법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호의를 베푼 고객 주변에 그런 고객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소개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견물생심. 맨입으로 요청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물론 여러분들이 내공이 세지게 되면 말만으로 다 요청할 수 있지만 처음 단계에서는 그래도 고객들한테 답례할 수 있는 조그만 선물을 드리면서 소개 요청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사람은 물건을 보면 마음이 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개 요청을 처음 하는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자그마한 선물 준비하신 것이 소개 요청을 받는데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단계가 도달하면 그냥 말만으로 다 소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볼펜 한 자루로 만나자마자, 여러분들은 이해 안 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람 처음 만나자마자 소개받고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그게 되게 가능해요. 그건 아주 낮은 단계 도달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 우선의 법칙입니다. 말로 소개 요청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행동을 이렇게 됩니다. 소개장 들이대고서 볼펜 쥐어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말로만 요청하면 절대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주게 돼 있어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우리가 그러죠. 나 운동하기로 결심했어. 운동 안 하잖아요. 그죠? 나 열심히 살기로 결심해서 열심히 일 안 하지 않습니까? 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했어. 이침 못 일어나잖아요. 그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이 원래 그래. 나만 그렇거나 누가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단 말이죠. 행동 우선의 원칙입니다. 소개 잘 받으시려면
소개받으시려면 립 서비스로 소개 요청하면 절대 안 돼요. 준비되어 있는 소개장과 볼펜 손에 쥐어주고 소개 요청해야 돼요. 적극적인 행동만이 고객의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개에 대해서 아주 강렬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 마음이 끌려온다고. 그래서 행동선의 법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주마가편. 소개 한 명 해준 사람은 2명, 3명 더 해줘요. 여러분 처음 소개받는 게 어려운 거지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져요. 특징이. 물론 첫 소개받았는데 거기서 거절나거나 망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첫 소개받았을 때 되게 신중하게 잘해야 되는데 한 번 소개를 받아갖고 해줬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그 고객이 신이 나서 더 해줘요. 항상. 주마가편의 법칙이에요. 한 번 해준 사람은 더 주게 됐어요. 특징이. 그래서 소개 한 번 해준 사람들은 여러분이 특화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계속 해주게.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그분들이 키맨이 되는 거예요. 대신 나 대신 영업해주는 키맨들은 바로 소개 파워가 좋은 분들이 그 키맨이 돼요. 소개를 많이 해준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소개를 통해서 계약이 많이 성사가 됐고 그 다음 물론 영업인들이 특화를 관리해야 되겠죠. 뭐 답례를 해주고 그러면서 내 영업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파트너가. 그런 분들이 키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대신 영업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키맨이 여러분들 5명만 내도 여러분 실적 걱정 안 합니다. 제가 한창 영업할 때는요 그런 키맨이 9명이었습니다. 그 9명이 제 매월 실적의 거의 70%를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영업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업이 쉬워지려면 여러분들은 혼자 영업해서 그렇습니다. 나 대신 내 애로사항을 다 이해하고 내 실적에 대한 걱정 다 이해하고 또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솔루션에 대해서 이해하고 내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대신 영업해줘 보세요. 그새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이 단계에 도달하면 이게 일하는 건지 노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맨날 하는 일이 키맨들하고 놀러 다니고 정말 그거예요. 돈 쓰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밖에 안 해요. 정말 여러분 최고의 하이퍼포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영업해요. 맨날 키맨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저녁 회식 자리 초대받아갖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계속 강한 고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진짜 사실은 영업의 꽃인데 이걸 맛보시면 여러분 다 그게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돈 잘 벌지, 고객들하고 관계성 좋지, 내 대신 영업해주는 분들이 있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거기에 또 은퇴 걱정 없죠.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죠. 심지어는 자식한테까지 전수를 해줍니다. 그 고객들을 탁 해갖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대째 영업하신 분들 많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험사나 몇 군데에서는 자식한테 다 이걸 전수해주지 않습니까? 이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영업이 힘들고 괴롭고 돈 못 버는 일이라면 왜 그걸 어떻게 자식한테 줘요? 그렇죠? 자, 항상 이 주마가편의 법칙 꼭 기억하십시오. 소개해주는 사람이 또 해주는 겁니다. 안 해주는 사람은 안 해줘요. 이래서 프로스펙팅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일체유심조예요. 소개는 어떤 사항에 달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납입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소개를 받고자 한 적극적 의지에 의해서 고객의 마음이 끌려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가짐이야, 마음가짐. 내가 정말 소개에 대해서 절실하고 절박하고 받으려는 강한 열정과 의지가 있을 때 고객의 마음이 끌려오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개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마음간에 달려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자, 4단계 프로스펙팅. 이게 이제 바로 아까 그림으로 보였던 계약 마인드, 계약 마인드, 소개 마인드, 사업가 마인드 그런 단계인데, 자, 이건 뭐냐? 모든 영업인들은 되게 계약 마인드죠. 고객을 만나면 예스 할까, 노 할까. 그죠? 계약할까, 안 할까에 집중된 상담만 하죠. 그러니까 소개 못 받는 거예요. 2단계 돌입하면은 이 고객이 주변에 어떠한 좋은 사람이 있는가를 물어봐요. 이게 레벨업이 된 거예요, 레벨. 소개를 받기 시작하면 질문의 범위가 틀려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의 70%가 억대 연봉이면 여러분들은 억대 연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의 70%가 골프를 치면은 여러분들은 골프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의 70%가 술을 좋아하면 여러분 술을 마시게 돼 있어요. 근묵자허 근주자죠. 그죠? 근주자죠. 사람은 자기 유상종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요, 그 사람 주변 사람 만나면 딱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위치를, 그레이드를. 그렇기 때문에 1단계 마인드 있으신 분들은 주로 하는 질문이나 접근 방식이 계약할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나 소개 마인드를 깨우치게 되면 이 사람이 주변에 인맥을 얼마큼 갖고 있는가, 이걸 봐요. 질문의 폭이 틀려지기 시작해. 훨씬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고 그 사람 인생에 뛰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째 단계 돌입하면은 이 사람이 그 지인망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낮은 위치에 영향력이 있는가 없는가 측정해요. 가장 좋은 거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우르고 하고 그 사람이 영향력이 위에 있으면서 소개 파워가 세. 이런 사람 놓치면 큰일 나겠죠.
이러한 분들을 여러분들이 키맨으로 복제하는 거예요. 키맨. 이런 분들은 차근차근 전략적으로 해서 신뢰감을 쌓고 정말 나하고 평생 갈 파트너가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배우자 만드는 것처럼 신경을 쓰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면서 완전히 내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방식이 또 틀려지겠죠. 3단계 돌입하는 게 바로 키맨 영업이고, 이 3단계 돌입하신 분은 대개 그 회사에서, 그 조직에서 가장 초상위층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말 1%가 아니라 보통, 자, 이게 거의 대다수의 영업인입니다. 2단계 돌입하신 분은 보통 1% 안에 영업인 들어가요. 2단계 돌입하신 분들은 0.1%에 들어갑니다. 여기부터가 억대 연봉이고, 여기부터는 억대 연봉 이상 단계예요. 거의 최고 수준의 보수를 받게 돼 있어요. 키맨 영업에 돌입하신 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영향력을 측정해요. 이 사람이 과연 사교성이 어떠한가? 주변 사람부터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는가? 자, 2단계에서는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보겠죠? 잘 나가는 사람 몇 명 있는가? 2단계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임도 가보고 다 같이 가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거기서 갖고 있는 위치, 점유하고 있는 위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게 사업가만 있는데 고객을 키워요. 고객을 키웁니다. 고객과 고객을 연결해 주는 것이죠. 왜? 이 고객의 부족한 점과 이 고객의 플러스 점이 있죠. 이런 사업을 하기 시작해. 이거 완전 사업가만 있는데, 이거 피플 비즈니스의 마지막 종착역인데, 여러분 그 업계 최상에 도달하신 분들이 이거래요. 그래서 자기 핵심 키맨들, 핵심 VIP 고객들을 1년에 한 번, 두 번씩 세미나를 열어갖고 호텔 세미나를 여는 거예요. 자기가 강사 불러갖고. 제가 그런데 강사로 저도 이런 영업을 해봤었고 또 제가 초대돼서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사업을, 비즈니스를 도와주고 그 사람의 사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완전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 사람의 도움받는 게 아니라 나도 역시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여러분 영업인은요 진짜 사람이 자산이에요. 고객이 자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객과 고객을 연결해서 허브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를 이분을 통해서 도와주고 서로 엮어주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 그 지인만 그룹, 그 VIP 그룹이, 키맨 그룹이 나의 절대적인 영업의 자산이 되면서 영업의 실적이 하늘을 가는 거예요, 하늘을. 이게 바로 소개마인드의 단계입니다. 소개마인드의 단계. 여러분들이 이걸 마스터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은 영업을 내가 선택한 걸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정말 영업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직업이라는 걸 여러분 깨우치시게 될 겁니다. 어서 빨리 이것을 여러분들이 단계를 마스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소개는 입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소개장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십몇 년 전, 2003년도니까 벌써 몇 년입니까? 15, 16년 전에 제가 직접 일러스터, 디자인을 써갖고 만든 소개장이에요. 여러분 소개장 그냥 성의 없게 실이 무슨 연습장 같은데 소개 못 받, 그 마음가짐이 망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그 디자이너를 제가 고용해갖고 회사에서도 양식이 있었지만 회사 양식은 안 썼어요. 좀 수준이 떨어지니까. 제가 개인 비용을 들여갖고 일러스터, 그 디자이너를 고용해갖고 직접 만든 소개 양식이에요. 용지도 그 당시에 제일 비싼 용지 썼어요. 왜? 나한테 소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개를 받는 볼펜은 따로 있었어요. 제일 좋은 볼펜. 다시 말하면 제 인생에서 제 영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망 고객 창출, 즉 소개였기 때문에 저는 소개장도 저만의 양식, 볼펜도 저만의 볼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야. 소개는 입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으로 요청하고 손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이래야지만이 여러분 결과가 나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소개 확보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개 확보에 대해서 어렵죠? 근데 이거는 정말 몸으로 체득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소개에 대한 강의,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걸 가르쳐 주는 분이 없고 알려주는 분이 없고 왜 그런 강의가 없을까요? 단언컨대 이 소개에 대한 강의는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없어요, 현재. 아신 분은 있겠지만 이 강의로 녹여갖고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못 봤으니까 이것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은 깨우치기가 어렵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한번 깨우치면 되게 쉬워. 이렇게 쉬운 게 없어. 소개받는 것처럼 쉬운 건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도 지금 당장 뭐 계약해가 와 어려워요. 지인한테 전화해갖고 하나 들어줘, 이게 아닌 이상은 저도 뭔가 계약이 나오려면 또 사람은 상담하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개 요청만은 지금 제가 밖에 나가고 그냥 지나가서 붙잡고 소개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왜? 돈이 안 드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블루오션에 빨리 뛰어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용기 내셔갖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알려드린 거 있었습니까? 지난번 강의, 이번 강의를 다시 한번 계속 반복 보시면 숙지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게 한 방에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먹이 날라오는데 이렇게 딱 몸으로 피하는 게 한 번 훈련으로 되겠습니까?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반사적으로 몸이 반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만약에
무술을 배운다고 했을 때 주먹이 날라오는데 저절로 몸이 피해. 이것이 한 방에 되겠냐 말이죠.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겠죠. 저절로 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소개요청은 현장에서만 터득할 수가 있어요.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몸이 알게 돼요. 아, 이 타이밍에 요청하면 되는구나. 그 순간에 문이 확 열리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소개시장에서 완전 제트시장이죠. 거기서 키맨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영업하는, 영업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한 선택이었구나. 그것을 느끼시면서 즐기는 영업을 하신 날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파이팅!